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이웨이 종목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자, 요번에 우리가, 톡방에서 이야기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KPS라던가, 그리고 이제 제이스택, 그리고 뉴프라이드, 전일 종가에 골랐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전일 장 마감 전에 골랐던 종목들에서 이제 급등이 다 나왔는데, 일단 제이웨이만 예상 자리에서 보다 더 빠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유를 드려볼까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이웨이라는 종목 최근 차트 동향을 좀 보면은 2016년도에 좀 크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이게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쭉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쭉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 중에, 네, 이렇게 주가가, 야금야금 빠지는 거죠. 예, 야금야금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업황이 안 좋으면, 네, 그 사업이 부진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이웨이도 이런 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사업 내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이웨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나 좀 살펴보면은, 자, 디지털 영화관 컨텐츠 공급, 시스템 유지 보수, VOD 서비스, 를 사업으로 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화 투자 배급사로부터 컨텐츠 팝건을 구입하여 소비 시 모텔, DVD 감상실, 소극장 뭐 요런데 네, 제공하는 것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요즘 뭐 모텔을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전에 진짜 몇 년 전에 아마 아까 이 제이웨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을 때 이때 당시였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모텔들이 앞에 간판 나와 있어 최신 VOD 막 이러면서 뭐 최신 PC 사양 막 이러면서 그 홍보하던 그런 길목을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막 영화 컨텐츠 막 이런 것도 다 이 제이웨이에서 공급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좀 잘 긴가민가 하신 분들, 혹시 보신 분들 중에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좀 더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온타운이죠. 온타운이 이제 감상실 영화 VOD 서비스인데, 컨텐츠 구입해서 이제 영화 감상실, 이게 이제 DVD방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시내 호텔이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숙박업소에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은 긴가민가한데 이 디자인, 핑크색 디자인이 이제 길 가다가 많이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기억에 남는 부분이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호텔이나 모텔을 갔다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술길 번화가 같은 데 보면 옆에 쫙 이제 모텔길로 빠져 있는 부분들, 그 간판들을 많이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와우 시네인데, 와우 시네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영화 자급 배급사가 PC방에 배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OTT 사업이 그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영화나 뭐 미드라던가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얘네가 그 사업 아이템은 괜찮았어요. 그 과거의 사업 아이템은 괜찮았는데, 최근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잘못 방향성을 잡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진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지금의 업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영화 제작 배급에 대한 그 판권을 사용하는 건 좋았지만은 이제 PC방 그리고 DVD방 그리고 모텔 쪽 이 수요가 과거보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제 예상일 뿐이고 제가 그냥 체감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뭐 진짜 뭐 데이터를 본다던가 뭐 실적을 비교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진 나가지 않았어요. 왜 거기까지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그 알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알았냐면은 지금 이 JA 홈페이지에서 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얘네가 지금 공지사항이 보시면 과거 2017년도부터 뚝 끊겼어요. 예, 과거 2017년도까지 쭉 공지가 나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공지가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회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을 때 얘네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시간 내어 매출 살펴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쟤네가 나왔던 게 언제냐면 2017년도 9월 시점인데 2017년도 9월 시점이 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이때였어요. 이때 뭐 어떤 이유로 급등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자, 그 이후로 주가가 2018년도 2019년도 넘으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딱히 관심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이 업황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딱히 재료가 있거나 뭐 크게 테마가 터질 만한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어때요?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얘가 갑자기 이 최근 시장 흐름과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다시 올라오다가 버티면서 급등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재료가 있나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 제이웨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눈에 들어와요. 지금 보면은 이 최대 주주로 제미니 투자가 들어온 게 보이는데, 제미니 투자가 최근 변동일이 2019년도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제미니 투자 관련해서 제이웨이와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살펴봤더니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제미니 투자가 제이웨이에 35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자가 마무리되어서 14.35% 확대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때가 나왔던 게 언제냐면 2019년도 2월 7일이라는 거죠. 자, 제미니 투자가 이 제이웨이의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했을까? 이 부분은 아마 이 OTT 시장에 대한 그 판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게 모텔이라던가 PC방, VOD 이쪽 사업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미니 투자가 잘못 투자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이 제미니 투자가 투자했다라는 이슈로 9월 2일 2019년도 2월 달이면은 자, 이때였거든요. 이때 반짝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제미니 투자자가 그 돈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 상황과 예상과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떨어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던 수급들이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똑같거든요. 제이웨이에 대한 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지 않은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감의 부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얘네가 지금 주가가 보면은
되게 상당히 재밌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어디냐면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제이웨이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오는데 얘네가 지금 그 처음 급등이 나왔던 때가 이때 시작을 해서 급등이 나오고 종가가 여기에서 끝나죠. 근데 종가에 끝나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저항받을 만한 자리라는 거죠. 어디죠? 장기 이평선인 121선 자리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이 JA를 투자하고 있는 자금 대부분이 지금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온 것들은 뭐 이제 뭐 추가적인 이제 그 이슈로 혹은 이전에 이제 물린 게 있어서 물량 털기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제 시총이 198억짜리고 그리고 거래량이 80만 주 정도 터진 거, 최대 많이 터진 게 80만 주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큰 손이 작업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은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 말은 즉 얘네가 이걸 돌파할 만큼의 자금력이 없을 뿐더러, 만약에 돌파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걱정해야 될 4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 유동성 리스크예요. 내가 만약 주가가 얘네가 만약에 4,000원대까지 올라와도 거기에서 이제 사려는 물량이 있어야 내가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를 아무리 내가 뭐 마음 먹은 대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거기서 팔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면은 이제 물량을 받아갈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끌어올려 봤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얘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려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8월 달부터 좀 주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급 주체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요게 이제 이때부터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기 했던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이웨이가 좋아서 수급이 몰렸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시장 영향으로 조금 받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매수 들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8월 5일부터인데 업종을 보더라도 업종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8월 달 저점을 찍고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얘네가 뭐 딱히 그냥 저기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제 자금이 모였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은,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이제 반등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이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1,000원 위로는 이제 우리가 한틱이라고 하는 이제 거래되는 대금이 한틱부터 5원이 올라가는데, 이제 1,000원 아래로는 빠지면 1원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은 이제 5원을 먹을 수가 있고, 손해를 보면은 한틱 손해를 보면은 1원을 손해를 본다는 거죠. 똑같은 한틱인데도 이제 이득을 5배나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운드 피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바닥을 놓고 하면은 이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를 바닥을 찍으면은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기대감이라는 게 붙기 시작해요. 아, 얘네가 지금 이 가격을 돌파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붙을 수가 있는데, 그 기대감의 정점이 되는 데가 바로 이제 이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 구간이 뭐죠? 61선과 21선이 교차하는 구간,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이죠. 그래서 골든크로스 구간이 생기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급등이 나왔던 때가 이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자리에서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그 관점으로 똑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 자리에서 맞고 저항을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쉽게 돌파한 다음에 얘네가 그냥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유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맞고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낀 맥점 자리는 이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우리가 공략했던 것도 기술적인 맥점 자리였는데, 그 기술적인 맥점 자리보다는 이전에 매물 단가가 2,000원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 중간 값이죠. 우리가 지금 공략을 했던 이 중간값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JA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지금 뭐 KPS라던가 J스택, 뭐 뉴프라이드 같은 관점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이 오히려 더 강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1,000원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는 뭐다 이제 시장에 대한 그냥 단순 기술적인 기대 수급이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이게 2차, 3차 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이제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